안녕하십니까. 전국의 행정법 수험생 여러분. 자, 행정법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권 그러면은, 자, 공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공권이 나옵니다. 이 공권은, 자, 여러분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권은, 이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권한을 말해요.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자기 부자기를 이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권리가 공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행정법에서는 공권이라고 하면 보통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돼요. 법률상 이익입니다. 요게 있어야 된다.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뜻합니다. 법으로서 법익이 뜻하. 쉽게 말해서 법익이다. 형법에서는 법익이라고 합니다.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원고 적격을 인정받아요. 자, 요거만 알아도 여러분들 거의 한 33.3% 거의 3분의 1을 여러분들이 섭렵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 강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한 번씩 체크를 해요. 아시겠죠? 그런 측면. 자, 원고 적격이 인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소송의 종류는 뭐 기각 판결, 각하 판결, 여러 가지 뭐 사정 판결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이 종류는 뭐 각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용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정 판결인데, 사정 판결이 잘 나옵니다, 시험에. 사정 판결이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자, 종착역은 뭐라고 했죠? 기각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부분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여기서 한 문제가 꼭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원고 적격 문제와 관련해서 단계적 소송 행위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한번 공부하는데요. 단계적 행정이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문자를 했습니다. 확가예부다 이렇게. 자, 제가 이제 이론 강의도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두 문자를 모든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자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판례를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조문을 유일하게 내가 다 섭렵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는 추워도 빈틈이 없는 겁니다. 알았죠? 물 셀 틈 없는 방어태세 들어봤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북한으로 지난번에 귀순했던 사람이 또 넘어갔죠? 22사단. 그렇죠? 참 문제입니다. 자,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물 셀 틈이 없어야 돼요. 물이 샜다. 그러면은 이것은 제방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방이 무너지면 바로 옛날에 네덜란드 알죠? 네덜란드가 물에 잠기듯이 국가 자체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국가에 동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량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행정법 잘못 몰랐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권리 남용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한테도 손해인 거예요. 자, 그래서 확과 예부 이렇게 요게 어렵습니다. 예부입니다. 자, 확은 뭐냐면 확약입니다. 확약. promise, make promise입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자. 확약이 되겠죠. 주로 이제 우선순위,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잘 안 나온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가행정행위가 있어요. 가행정행위는 뭐냐면, 진짜 전국적 행정이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직위를 해제한다든지, 내가 경찰서장인데,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럼 파면하기 전에 뭐 합니까? 일단, 직위를 해제합니다. 내가 경찰서장, 뭐 종로경찰서장이다. 그럼 거길 물러나게 하죠. 그런 다음에 계급장을 떼는 겁니다. 파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22사단이나 무슨 사단장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너, 북한에 지금 넘어갔잖아. 책임져. 그럼 어떡합니까? 계급장부터 떼요? 그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어. 대기 발령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직위 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직위를 해제시킵니다. 자, 여러분들 공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공직을 할 때는 항상 이거죠. 직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생활
은퇴하면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육군 대장 출신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제 주변에 육군 대장 출신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국회의원 뭡니까? 공천도 못 받습니다. 그 정도예요. 종전 같으면 별 한 두 개만 달고 나와도 뭐 장관한다 뭐 이렇게 까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왜? 일반 시민이 더 수준이 높습니다. 더 패기가 있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행정행위는 뭐 직위 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가면 됩니다. 예비 결정. 예비 결정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제가 별표 쳐요. 알았죠? 자, 이 수업에서 별표 친 것은 꼭 시험에 출제되겠다. 행정법은 흐름의 학문이라고 그랬죠. 유행의 학문입니다. 한번 유행이 지난 것은 절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비 결정에 뭐가 있냐면 폐기물, 역시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적정 통보입니다. 자, 폐기물 사업 당신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통보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도 꼭 시험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오고 재작년에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분 허가가 있어요. 부분 허가. 이 부분 허가가 요즘에 인기 좋습니다. 바로 원자로와 관련된 겁니다. 원자로. 여기에는 두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원자로 부지 선정, 부지에 대해서 허가한 거고, 그 다음에 원자로 건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은 여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건설. 알았죠? 원자로 건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행정법에서 두 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알았죠? 여기하고 여기가 출제되고 있다. 그것도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지금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계적 행정행위가 있는데 여기는 확과 예부가 있다. 꼭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권과 반사적 이익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요. 공권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되겠죠. 법으로 보호할 수가 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반사적 이익은 이것은 어떤 법률 관계 때문에 내가 그 반사로 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여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데, 그럼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 경원자 소송과 그 다음에 경업자 소송이 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업자와 경원자 소송이 있다.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또 한 문제를 손쉽게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업자. 자, 행정법에서 경업자가 있고요. 경원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자, 두 개념이 있어요. 요것은 행정법 마지막까지, 강론까지도 갑니다. 원래 이게. 행정법 강론의 마지막이 뭐냐면요. 군사행정이에요. 군사행정. 자, 강론에 가면은 환경행정, 그 다음에 질서유지행정, 경찰행정이죠. 경찰행정. 그 다음에 이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총론에서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경업자는 뭐냐면 종전에 사업자를 뜻합니다. 사업자. 최근에 개인 어떤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렵죠. 종전에는 국가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코로나 이런 거 이외에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경쟁자 또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경업자일 경우는 자,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특허하고 허가를 나눠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특허 같은 경우는 원고적격이 있어요. 예, 반면에 허가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요거 그래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특업 이렇게. 다음으로 경원자입니다. 경원자는 허가라든가 특허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경쟁했던 사람입니다. 경쟁했던 사업자, 사람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경쟁한 사람에 대해서 또 역시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다. 특허하고 허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허가. 자, 이런 경우 특허는 원고적 격이 있고 허가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은 법률상 이익 있는 거, 연탄공장, 종전에 많이 나왔었죠. 자, 연탄공장 같은 경우는 참, 애환이 서린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석탄 사업을 접는 바람에 접고서 어디로 갔습니까? 석유라든가, 석유 끝나고서 어디로 갔죠? 원자로 갔죠. 원자로 갔는데 현 정부에서는 원자 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력 공급에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차질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기세라든가 이런 이 공적인 어떤 비용이 더 많이 추가됐다. 그래서 조만간에 전기세라든가 이런 이 비용이 급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장장 사건. 자, 화장정 같은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생로병사는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생로병사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태어난 사람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 20대인 분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연세가 좀 드신 분도 있겠고, 지금 병원에서 임종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단계는 절대로 비켜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런 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PG 충전소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폐기물 소각시설, 그 다음에 자, 주류 제조 면허도 역시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나라가 술 문화가 발전했어요. 자, 세계에서 술 문화가 제일 발전한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북한이죠. 북한은 먹고 살 건 없어도 술은 여러 종류입니다. 그렇죠. 김정일도 그렇고, 사망한 이유가 술 때문에 사망한 겁니다. 그만큼, 상당히 이 술 만드는 기술은 북한이 세계적입니다. 아시겠죠? 한국보다 많아요. 한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술 만드는 기술이 물론 뛰어나다고 하지만 몇 종류가 안 되죠. 북한은 몇 수백 종류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그죠? 다시 한번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국세 체납 처분. 이런 것도 역시, 이런 거는 요거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 여러분들한테요. 국세입니다. 국세 체납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뽑아가지고, 그죠? 뽑아서 이것을, 이 국가 조달청을 통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 갖다 줄까? 이런 생각만 하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수입을 창출하려고 노력합니다. 국세청. 그렇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된 것이 버스 노선입니다. 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자, 우리가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이냐. 자, 버스 노선은 결국에는 돈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역시 경업자 소송으로 갈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면 되겠고. 그러나 공중 목욕탕. 자, 충남 아산이라든가 도고라든가 아니면 수안 이런 데 가면은 목욕탕이 많죠. 동네에도 그렇고. 종전에는 이 목욕탕을 거리 제한을 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리 제한된 것이 틀렸죠. 지금은 거리 제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이 목욕탕에 대해서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위헌 판결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행정행위 효력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정행위 효력은요, 이 부분은 제가 별표를 또 치겠습니다. 자, 행정행위 효력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행위 효력은요, 제가 이제 거기 구공학강 이렇게 써 있죠. 구공학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행위 효력은 첫 번째가 이제 구속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력. 그 다음에 이제 공정력. 그 다음에 확정력.
그 다음에 강제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행정행위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처분 개념을 생각해요. 처분. 자, 처분 개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 개념을 생각한다. 알았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처분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처분은 자기 또는 부자기를 명하는 일방적 의사입니다. 자기 또는 부자기. 부자기를 명하는 일방적 의사입니다. 일방. 이것을 처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속력, 그 다음에 공정력인데 공정력 개념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행정행위 효력을 유지시켜주는 힘을 공정력이라고 그래요. 저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 공정력이 되겠다. 자, 그래서 취소 사유, 당연무효가 아님이죠.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효력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힘, 이것이 공정력이 되겠죠. 이 확정력은 뭐냐면 재판을 확정하게 되죠. 만약에 재판이 되면은 여기에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가게 돼 있는데 특히 여기서 나오는 효력이 불가쟁력이 있어요. 불가쟁력. 그 다음에 이제 불가변력 이렇게 나눕니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불가쟁력은 뭐냐면 당사자가 더 이상 다툴 수 없어요. 소송을 다툴 수가 없어요. 왜 다툴 수 없을까요? 소제기 기간이 도가했기 때문에. 자, 행정심판은 소제기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행정심판, 행심이죠. 행정심판은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뭡니까? 180일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행정소송, 행송입니다. 행정소송은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년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1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행정심판에서 180일은 반드시 지켜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불가변력인데 이것은 행정청이 자신이 이제 처분한 것을 함부로 못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가변력과 관련해서 자기구속의 법리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청이 행정처분했을 때 적법한 행위를 했을 때 자기가 구속된다는 겁니다. 즉 불법이라든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자기가 구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제력이 있어요. 이제 강제력에는 뭐가 있냐면 자, 제가 이제 약자를 좀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를 솔직히 하나를 가지고 1시간을 강의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의직강 이렇게 썼는데 바로 대집행 제일 많이 나오죠. 대집행.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그죠? 그 다음에 직접강제. 그 다음에 강제징수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시험에 출제됩니다. 대집행,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법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 건축물이 뭐 가지고 소유자가 있다고 쳐요. 이 사람이 건축 행위를 했는데 어떤 문제냐?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정청에서 뭐라고 철거해라, 없애라 이렇게 명할 수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국가 또는 제3자를 시켜가지고 그 건물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철거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대집행이 되겠습니다. 대집행의 핵심 정리는 뭐냐? 이것은 대체적 뭡니까? 자기 의무입니다. 자기. 그래서 대작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있을 때 대집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에서 같은 비슷한 거죠. 빨리 철거해.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행강제금 매길 거야. 이런 얘기죠. 자,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또는 비대체적 자기 부작이 다 되는 겁니다.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더 많이 나왔어요. 이행강제금. 이것은 대체, 비대체 다 됩니다. 알겠죠? 자, 이행강제금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이것은 상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상속이 되지만 이행강제금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직접강제, 그 다음에 강제징수가 되겠죠. 이 강제징수는 뭐냐면 체납 처분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압류하겠죠. 압류하고 어떻게 경매 처분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독촉부터 해야죠. 그래서 독압매청입니다. 독압매청.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이런 절차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부라는 것은 수도하는 자세다. 스님이 수도하는 자세고 무속인이죠. 무속인이 산속에서 산신령 모시고 수도하는 자세예요.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과정이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종전에 나왔던 뭐 속담도 있잖아요. 소년 인호 학문송. 그러자 소년은 늙기가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항상 사람은 항상 일종광음이라도 아껴야 된다.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여유가 또 있어야 돼요. 너무 촉박하게 생각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면 또 어렵습니다. 어차피 생로병사는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도 있고 즐기되 여러분들이 박진감 있게 공부를 하는 그런 패턴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뭐 가치관이 좀 많이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력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다죠. 구공학강, 그다음에 대의직강, 도감매청. 벌써 한 두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계적으로 해서 얼른 빨리 합격해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불가정력 모든 행정이 대상이다. 불가변령은 일정한 행위만 대상이다. 그죠? 그리고 불가변령은 법적 안정성을 추구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공권은 뭐냐? 세 가지가 있었다. 뭐 강사의, 뭐 강제력이 있어야 된다. 강행법 법규, 그다음에 사익 보성, 그다음에 의사력이 있어야 된다. 소구력입니다. 의사력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최근에는 소구력까지는 필요 없다. 소송까지 안 가도 공권이다.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내가 공권이 없는 게 아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내가 말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원고적격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또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하냐면 이 도룡령 사건이 있습니다. 도룡령이 원고적격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도룡령. 자, 보겠습니다. 자, 최근의 문제 흐름. 자, 최근에 문제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최근에는 환경 문제가 첫 번째인 거예요. 환경.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환경. 어떻게 하면은 환경을 유지할 것이냐. 자, 지금 뭐 차도 수소차로 많이 다 바뀌잖아요. 이제 점점. 무슨 얘기냐면, 이 디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호모 오일리쿠스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호모 오일리쿠스인데 앞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수소화되는 거예요. 수소화. 알았죠? 우리는 기름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죠? 물론 석탄도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쿠웨이트가 큰소리 빵빵 쳤잖아요. 그죠?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랍에미레이트 가지고 무기 팔아먹었는데, 그죠? 4조를 팔아먹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예산 600조인데 4조를 팔아먹으면 크죠? 물론 원가가 또 있는데 그걸 빼야겠지만, 어쨌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군사 무기도 그렇고, 모든 게 행정도 그렇고. 그래서 환경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린벨트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돼요. 법적 근거가 없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부 처분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거부 처분도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약간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슬픈 일입니까? 자, 최근에는 범죄가 너무 증폭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법에서도 교도소 문제가 자꾸 나와요. 교도소. 알았죠? 교도소. 갑자기 교도 행정이 출대하고 있습니다. 교도 행정. 자,
사회가 급변하고 실업자가 증폭하고, 그죠? 지금 사회 급변하고 실업자 증폭하고 지금 일자리가 다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뭐 술 먹다가 나와서 사고 치는 사람, 그 다음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 한 3, 4일 동안 계속 술 먹어봐요.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지지. 그래서 뭐 집안에서 분란 일으킨다든지, 뭐, 진짜요. 뭐 이 종전에 무슨 엘리트 그룹이란 뭐 변호사들도 뭐 사고 많이 치죠. 검사들도 자기 부인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공수처 검사 얼마 전에 부인 때려가지고 경찰한테 입건됐잖아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지금 별일 다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 가치관계가 지금 가치가 점점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 군대에서도 뭐 엄청난 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뭐 성범죄 사고 이런 거. 자, 그래서 행정법에서도 이 교도 행정이 많이 출제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교도소 문제가 이게 교정학 시험도 아닌데 행정법에서 출제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교도소 수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징벌을 받았는데 징벌을 받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이 개인 독방에다가 가둡니다. 종전에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물론 독거실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독거실에 수용했을지라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은 햇볕을 쬐어주고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종전에 운동 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 금지. 요걸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최근에는 문제 흐름이 인권 측면이 자꾸 나오고 있다. 알았죠? 인권적 측면. 무슨 얘기냐면 환경 오염 같은 거 있죠. 지난번에 형법 문제 비슷한 게 나왔어요. A라는 사람이 오염 독곡물을 방류했다는 겁니다. 환경 오염 시켰죠. 그랬을 때 과실범 처벌할 때 물론 과징금을 때리기 위해서 과실범 처벌했겠지만 과실범이 될 때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냐면 결과 예견 가능성과 결과 예견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 회피 가능성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시험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크리미널 로우죠. 형법 문제였습니다. 형법 문제가 갑자기 행정법도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헌법 문제에서 행정법 문제. 그죠? 행정법에서 헌법 문제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가 또 뭐 있냐면 헌법 얘기가 자꾸 나와요. 행정법에서. 특히 기본권이 자꾸 나옵니다. 기본권. 헌법 소원 같은 거. 종전에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행정법에서 자꾸 헌법 소원 이런 걸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건 간단합니다. 행정법은 헌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죠? 그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최근에 또 문제 흐름이 뭐냐면 주택 재정비 조합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많이 요새 나옵니다. 재건축. 그죠? 그 다음에 주택 개량. 그죠? 개량. 이런 거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왜? 사람들이 돈 벌 데가 없거든요. 돈 가장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게 뭐죠?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면 끝이죠. 근데 문제는 뭐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주택 개량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한 소송이 자꾸 나옵니다. 이 소송 어떻게 할까?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걸 상대로 한 관리처분 계획 소송이죠. 처분 소송입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강조했듯이 당사자 소송이다 이런 얘기예요. 당사자 소송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요. 주택 재정비조합 설립 처지 위에 구성에 동의하는 정비군의 토지 소유자는 원고적격 인정했다. 이런 판례가 또 있습니다. 원고적격 문제와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인생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인생입니다. 왜? 시험의 당락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알았죠?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발전적으로 내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이 다운된 이 의미에서 살 것이냐 이런 시험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측면